자, 첫 번째로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플랫폼 하면은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플랫폼도 생각이 나죠. 근데 보통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어떤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을 운영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윈도우즈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은 혼자 다 윈도우즈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지 윈도우즈 오퍼레이션 시스템, 윈도우즈 OS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PC에 깔아서 쓰는 그런 인증 체계가 아니라 윈도우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다. 그래서 PC에 국한된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1996년도인가 빌 게이츠가 썼던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윈도우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모든 칩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모듈러 윈도우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그건 앞으로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자기 저서에다가 썼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된 게 이번 윈도우즈 1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걸 그냥 PC라는 하나의 국한된 공간에 놓고 보시지 마시고 이게 정말로 폰, 그리고 엑스박스, 그리고 IoT 장비, 그리고 홀로레이즈 이 모든 곳에 다 들어가는 윈도우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은 윈도우즈 10이 다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제 클라우드 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역시 클라우드 플랫폼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오피스 자체도 이제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플랫폼으로는 오피스 365가 역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플랫폼은 나 혼자 성을 쌓는 순간 자기 혼자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오피스 플랫폼은 이제는 전부 다 외부에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라는 건 뭐냐면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다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아웃룩 일정에서 우버 택시하고 API로 연동을 하는 사례를 보여줬어요. 그럼 뭐냐면 아웃룩에서 내가 일정을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우버 API를 통해서 우버에다가 등록을 하면 내가 일정을 마칠 때마다 그 앞에 우버 택시가 와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카카오 택시가 와 있도록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와 충분히 연동할 수 있는 하나의 개방되어 있고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는 개발 플랫폼도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툴들이 윈도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리눅스와 그리고 맥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개발 도구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크로스 플랫폼이 다 지원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iOS 앱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조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된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개발 플랫폼 자체는 작년 빌드 때 이미 대부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개발 툴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외부에 오픈소스로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기억할 때 예전에 뭐 데스스타, 제국군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윈도우즈 10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PC에 국한되어 있는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윈도우 10이고요. 그리고 태블릿에 들어가는 것도 윈도우즈 10입니다. 자, 그리고 PC 플랫폼도 역시 윈도우즈 10이라는 거죠. 그리고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것도 윈도우즈 10이고요. 다음에 IoT 장비로 주로 사용되는 라즈베리 파이 2 같은 경우도 역시 윈도우즈 10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 IoT 장비에 윈도우즈 10이 설치되어 있는 저 장비를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하면 홀로렌즈도 역시 윈도우즈 1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윈도우즈 10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라 더 이상 운영 체계가 아니라 윈도우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은 윈도우즈 10이라면 뭔가 앱을 하나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도 다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10부터는 앱을 하나 만들면 그걸 폰에서도 쓸 수 있고 태블릿에서도 쓸 수 있고 PC에서도 쓸 수 있고 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따로따로 만들고 하는 게 뭐 소스 코드에서 보완성이라는 게 아니라 앱을 빼서 폰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폰에서 바로 실행이 되고 폰에 있는 걸 바로 빼서 엑스박스에 집어넣으면 바로 엑스박스에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광고 같네요. 하지만 윈도우 10을 만들고 나서 제 생각은 바뀌었죠.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됐고 이걸 지금 개발 툴 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앱 개발 전에 실제로 그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올 하반기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윈도우즈 10의 이야기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들이 붙어서 미리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윈도우즈 10이 하나의 플랫폼이라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365도 클라우드의 플랫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개발 플랫폼이고 여기는 오피스 플랫폼이라는 거죠. 근데 오피스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파스트, 그리고 또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ES 플랫폼을 둘 다 제공을 했습니다. 무게 중심이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다음에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산상투나 요하독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모습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개발 도구도 여기에서 이렇게 오픈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개발 도구는 이 오픈되어 있는 이 전체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도구로서 등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동영상을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다들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쪽집게 강의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만 찍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Build 2015. It's enhance the Windows user experience so that end users on lots and lots of devices, but in particular, I'm going to focus on the PC, how end users will be able to discover to have when we're done. Although of course we're going to continue to take feedback from our insiders. You'll notice there's new beautiful lifetime animations that help draw people's attention to the apps and the app data for the things that they've pinned. You'll notice we've cleaned the layout up a bit. For those of you insiders who kind of surprised us. 자, 저도 윈도우즈 10에 최신 빌드가 깔려 있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뀐 내용이 방금 주식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정치 쪽은 제 개인적인 의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민상소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인터페이스가 바뀌었고요. With your existing, I would explore jump list, and this will work for. I would explore jump list, and this will work. 자, 점프 리스트는 뭐냐면 여기 하단에서 해당되는 앱을 실행시키지 않고 그 하부 내용으로 바로 접근해서 그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는 뭐 자주 사용하는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점프 리스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업이 조금씩 되면서 빌드 넘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Work for other apps as well. Thank you. One of my favorite places, and of course here is the. 자, 그 다음에 코타나가 기존에는 그냥 말만 알아들었던 그런 코타나였는데요. 옆에 코타나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타나에 대한 챕터별로
좀 더 세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PC 버전에 해당하는 the place where she gives you proactive suggestions and information based on your interests. You can see I follow Microsoft stock. I follow the with Terry Myerson on Fiverr.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앱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앱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예를 들어 뭐 특정 앱을 실행을 시켜줘라고 하면 그 앱이 실행되는 것까지만 음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타나의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내비게이션을 부르면서 우리 집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집을 길찾기에 찾아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고 많은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I said I want to start a chat. I said it was with Terry, and I said it is 자, a 그 다음에 browser that 이름이 end users 바뀌었어요. will 이때까지 새로운 웹 브라우저로 방금 지나갔는데 modern capability. 자, 새로운 웹 브라우저로 프로젝트 스파르탄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정식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식으로 붙은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좀 더 가볍고 편안하게 그런 웹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나왔고요. 자, 제 PC에도 보면 네, 이렇게 스파르탄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 바로 지사 선택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엣지 자체가 하나의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윈도우즈 폰에서도 똑같은 게 실행이 되고요. 다른 데서도 똑같은 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PC건 아니면 모바일이건 똑같은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f the web. And so it is a browser that end users will think about for getting things done.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즈 10의 제가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윈도우즈 사용자들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반면에 또 새로운 혁신을 사용자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변화와 완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새로운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윈도우즈 10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컨티뉴움이라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8인치 태블릿으로 어떻게 동작이 Looks very familiar to Windows 8 users. And the extra stuff, your most used list, your 자, 보시면은 이 8인치 태블릿에서는 정말로 태블릿으로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풀 버전의 PC 버전의 윈도우즈 10입니다. 그 인터페이스 자체는 8인치 태블릿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in things like File Explorer settings shown nicely in this list. We now have jump, so it's really easy for me to navigate around my app. I've got my task switching button, which I can use as 10. And I want to see how this will see my map. I'm going to go to the bottom. It's a global back button. But now since it's a full PC, I'm going to bring it back to my office. I'm just going to dock it in here. And when I do, I want you to notice how the Maps app experience changes to adapt. The panel that 자, 8인치 태블릿인데 도킹하고 연결하는 순간 대형 화면으로 나오고 데스크탑 화면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걸 컨티뉴움이라고 부르는 길이 있고요. 디바이스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다른 인터페이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윈도우즈 8.1 이상을 사용한 사람들의 어떤 태블릿에 대한 어떤 사용자의 경험을 계속 반성으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윈도우즈 7 혹은 데스크탑에서 계속 사용했던 데스크탑 유저들의 어떤 사용 반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기존의 어떤 반성과 그리고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뭐 PC나 태블릿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폰에서도 똑같은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was on the bottom when I was in portrait mode is now discoverable or
We compare when people are searching for that and then get essentially a mouse pad on my phone. But I don't need to do that because I have the full Bluetooth mouse and keyboard right here. Up here on the monitor, you'll notice this. 자, 폰에서 지금 스크린을 연결했더니 여기 PC가 아니라 폰의 화면이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앱을 실행을 시키고 여기에서 바로 데스크탑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건 사양이 너무 낮은 폰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 윈도우즈 폰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스크린과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만 있다면 어디에서나 폰을 가지고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됩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looks very familiar. I mean, it's the same. I'm going to start running the version of PowerPoint that comes. 자, 이 화면이 바로 폰에서 실행되는 화면입니다. 네. 그냥 PC에서 실행시킨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폰에서 바로 연결을 시키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뜨고 그리고 데스크탑처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성능이 있는 윈도우즈 폰이라면 이렇게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안에 들어있는 앱이 PC용 앱인지 폰 앱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앱이 스스로 그 모양을 바꿔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윈도우즈 10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Comes with the phone, and what you see on. We compare what people are searching for.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 이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앱이 이제부터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실행되고 여기다가 넣으면 실행되고 여기에다가 넣으면 실행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에 따른 어떤 차이점들이 있겠죠. 다른 예를 들면 윈도우즈 폰에서는 백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엑스박스에서는 또 아바타가 있고 이런 차이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외 처리만 하게 되면 하나의 앱으로 모든 플랫폼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앱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통신하고 뭐 사용자 인증하고 아니면 계산하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똑같고 인터페이스나 각각의 플랫폼들의 어떤 차이점들만 그 앱 안에 포함시켜주면 전체 플랫폼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나 똑같은 앱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곳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자기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겁니다. 폰 사용자가 내 앱을 사줄 수도 있고요. PC 사용자가 내 앱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엑스박스 사용자가 내 앱을 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Smartphones and searching for PCs. We see that discoverable or recommend their. 자, 이 부분이 그 키노트에서 굉장히 조인데 빨리 훅 지나갔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윈도우즈 스토어 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업용 스토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PC 그리고 윈도우즈 폰 등은 예로부터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굉장한 강세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컨슈머 시장에서의 앱이라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죠. 앱의 개수가 80만 개든 100만 개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10만 개가 넘어가는 순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앱들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업 시장에 필요한 앱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되는 이 윈도우즈 스토어 포 비즈니스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해왔던 그런 영역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PC 기반으로 많은 솔루션을 제작하고 있는 그런 ISV 업체들이 이번 기회에 윈도우즈 10으로 넘어올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윈도우즈 스토어 포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너무 빨리 훅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더 큰 발표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넘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윈도우즈 10 프리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뭐 초기 협력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1 바로 billion devices. Incredible things with Windows. 홀로렌즈입니다. 홀로렌즈를 제일 처음에 발표했던 것도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알렉스 키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일 처음에 발표할 때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거의 히피족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야, 중성소야? 라고 하면서 발표를 봤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굉장히 세련되게 하고 나왔고요. 머리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발표하는 것도 훨씬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만큼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홀로렌즈를 현장에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빌드 앱에서 신청을 하면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따로 바로 옆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바로 체험을 하는데 체험하러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 체험을 진행하는 직원들은 한 10명 그리고 한 30명의 가드가 있었답니다. 입술 두껍고 무서운 가드형들이 전부 다 폰 뺏고 이렇게 해서 촬영도 못하고 녹음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해서 바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가신 이민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 체험을 하고 나오시길래 좀 편하게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 말 잘하시는 교수님이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대단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체험 자체가 이때까지 그분도 나름 이제 오큘러스도 써보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체험을 해봤는데 이런 제품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오큘러스나 이런 제품들은 아예 가상현실로 퉁덩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나왔던 게 증강현실이라는 제품이 있었죠. 폰으로 이렇게 스타벅스 찾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보여주는 수준이지 인터랙션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홀로렌즈라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현실과 가상이 잘 접목되어서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상인지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라고 평을 해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체험을 못 해봤고요. 같이 가신 분들 중에 저 빼고는 다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대신에 그 옆에서 또 다른 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From the little screen to the what? It's running on Windows 10. Well, 자, 방금 손짓을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썹 있는 부분에 바로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의 제스처를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해본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클릭하는 거 정도의 체험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반응이 좋아서 역시 또 한 번 놀랬다고 합니다. to Windows Holographic. 자, 지금 보면 가상현실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홀로그램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보면 저게 안 보이고 스크린에만 저게 나옵니다. This is like with holograms. And as you can see, Darren has customized his face. Instead of digging through menus, everything is right where he wants it. Yeah, whether it's Microsoft Edge, Photos, or video apps, mentional, 그리고 이번 행사 like my loyal companion sitting here, hey buddy, you can customize your space the way you want it. Now I want to add something to my space, so I'm going to pull up my holographic start menu. 자, 그 다음에 바로 눈앞에서 바로 And 홀로그램을 바꾸는 데모도 있었습니다. So all I need to say is follow me. 자,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이 오른손에 Now wherever I go in my house, my entertainment 커튼을 tags 들고 along. 굉장히 여유 있는 척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그램이 바로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And where it gets where I'm 그러고 going, 나서 I simply 자기 place 화면을 it 벽에다 붙인 다음에 and 사이즈를 scale it as big as I 키우는 want.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TV에 집착하지 말고 여기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키넥트를 제일 처음에 받고 나서 굉장히 피를 받아서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2년 한뒤에는 집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넥트나 홀로렌즈 이런 제품들이 주택 경기 부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ow, that's not something this video player does. Using holograms, we can easily separate and focus in on individual systems. 홀로그램을 For example, we can focus in on the femur.
And students can immediately see some of the types of fractures they may one day encounter in the clinic. 예, 바로 뼈를 이렇게 Now I can leverage all of these new capabilities while maintaining the important connection with my students. 힘이 나가는 When 건 we're both wearing a 보는 사람의 HoloLens, 시선을 I can see what they're looking at, 그래서 what they're 바로 interacting 사람의 with. 시선을 인지해서 I can assess their 바로바로 progress, 동작이 될 수 있게끔 and 되어 they can communicate with me and each other naturally. For example, I can see if Michelle has a question. Connection to a PC required. 자, 이 화면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모사라고 있죠. 안경을 먼저 만든, 굉장히 패로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바로 계산을 하거나 파워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연결이나 폰이나 PC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바로 동작이 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느낌이 완전 다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t's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is amazing tasks and visualize the robot spec.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디바이스는 라즈베리 파이 2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 안에도 역시 윈도우스 10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SD 메모리에 윈도우스 10이 달려서 여기 탑재되어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짜놨고요. 이 디바이스 위에 떠 있는 건 홀로그램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화면상에 홀로그램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이 사용자가 홀로렌즈로 보면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위치를 잡아주면 자, 내가 홀로렌즈로 잡아놓은 그 포인트로 라즈베리 파이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홀로렌즈라는 제품이 그냥 가상으로 뭔가를 띄우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에 있는 물건을 직접 조종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이용을 한다면 위에 드론을 띄우고 지뢰 제거하는 로봇을 보내겠죠. 그래서 내 시선은 드론을 이용하고 지뢰 찾는 로봇한테 바로바로 명령을 주면 그걸 바로 제어해서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밀접인 관계로 예시를 그런 것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자, So all I have to do is air tap the ground. 찍어준 My HoloLens 바로 interprets the 3D 볼 point 수가 있습니다. and tells B15 when to turn and when to move forward. Now this is a great example of how portable our Windows experiences can be. 프로세싱할 때 약간 It 차이가 doesn't have 있습니다. to know its environment. The room understanding comes from Windows Holographic. But what 자, 이번에는 happens 이 when the 경고상에 environment 사람이 actually changes? 들어가니까 바로 경고망을 That's no 가지고요. problem. Because I'm wearing HoloLens, I'm always aware of B15. I can see it updated its route to go around you. And this is critical if you're working with bigger robots, like those in automotive manufacturing. You need to always be aware of a robot's intentions. HoloLens helps developers understand robots better at any scale. 자, 여기까지 시험이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서지고 나눴을 뿐 굉장히 큰 박수를 보냈어요. 이런 건 없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무지하게 재밌게 놀 수 있겠다라고 개발자들이 다들 생각을 했겠죠. 그 빌드 컨퍼런스는 말 그대로 빌드라는 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모인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아주 사소한 재미에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애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애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놓고 아마존과 구글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전례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존과 구글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IoT 등 높은 신뢰성과 효율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연결하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정말로 로컬에서 수십 년간 사용했던 그런 자산들이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동작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클라우드의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모두화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 건가 하는 요소들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애저에서는 타사의 제품과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리눅스가 올라간 지는 벌써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 에즈 안에 있는 그 실행시킬 수 있는 버추얼 머신의 이미지를 보면 오라클들과 같은 제품들, 그리고 리눅스도 우분투나 아니면 센터OS나 또 기타 등등의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인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여기에 또 보면 나오는데 Or in any scenario. This is just amazing. Thank you so much, Nico. And nice to meet you. As a company. I'm now going to continue the conversation. 네, 이제는 이 빨간 티가 나오는 클라우드가 발표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스카트라는 인물이고요. 원래는 ASP.NE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웹도 개발하는 그 기술을 만든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스카트 같은 경우에는 네, 발표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hat's more location.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19개가 있다. 그리고 몰된 AWS 앤 구글 클라우드라고 아예 PT에다가 넣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It's in more countries than both AWS and the Google Cloud combined. And this enables you to run your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클라우드라는 제품은 사용자하고 상관없이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자, 마치 MMORPG 게임 같은 거 사용할 때 보면 접속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하죠. 네,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새로운 기능들도 계속해서 추가가 돼요. 그래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행사에서 애저 업데이트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빌드 때에 비해서 올해 빌드 그 사이에 applications closer to your customers and employees than ever before and compete in even more geographic markets. Expanded the footprint and capabilities of what Azure. 네, 방금 훅 지나갔죠. 1년 사이에 500개 이상의 새로운 릴리즈가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만큼 빨리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what we're seeing is as we're kind of expanding our feature set, as continue to rapidly grow. 자, 그래서 애저는 1년 동안 이만큼 성장을 했고 되게 건강한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숫자들은 나중에 나가는 PDF 파일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놀랄 차례가 뭐냐면 오피스 365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피스 365라고 하면 뭐 그냥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아웃룩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검증되어 있는 오피스 플랫폼이죠. 그리고 다른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We have more than 90,000 new Azure customer subscriptions now being created every month. And those customers are creating some really amazing applications. Then your application web add-in framework, it's built on top of HTML5. 자, 이건 뭐냐면 도큐사인이라는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하고 같이 연동해서 지금 공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요 엑셀하고 연동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JavaScript and communicates the documents API for gateway for Microsoft. 자,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기승전 엑셀이라는 현상이 있죠. 항상 모든 업무의 마무리는 엑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SAP에서 셀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엑셀에서 바로 가공을 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하고 기존에 있던 API하고 오피스하고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the new add-in framework, we want to stay up to date on who are all these people that we're talking to. And what we're showing here is an add-in from LinkedIn that makes it easy for me to do that. It pulls the users off the 2NCC line, it shows them to me directly in the context of my email, so I don't have to leave the, and it has all that information 자, 여기 보면 그냥 일정을 관리하는 아웃룩 상태죠. 이 in a 상태에서 structured way. But one of the important things for me is not just being at the meeting, but getting there on time. We're partners.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버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버가 직접 부스를 차리고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반응 첨가하면 우버 2회 이용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우버를 바로 신청을 해서 바로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버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들은 앞으로 이제 많은 시나리오 중에 정말로 빈칸이 일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API하고도 이제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다 연동을 할 수 Working with 있게 Uber to 되었습니다. build a solution that does exactly this. So here's an add-in that Uber has built that I can set an Uber ride reminder to show up.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얘기죠. 자, 생각보다 내용이 계속 많죠. 이게 하루, 그것도 3시간 만에 쏟아져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아, 정말 어쩌려고 월급 더 줄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정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정하는 자타공이 최고의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에카 웹, 클라우드, IoT까지 전부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도구에서 iOS나 안드로이드 앱까지도 다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맥이나 리눅스 등에서 개발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head of time and make sure that I get to where I need to go. As we switch over here to the iPhone, what I actually see is I've got a reminder from Uber. Back and just wishing that there was a member of the 자,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행사에서 사과로그를 본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과로그를 애플 행사만큼이나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OS X입니다. 맥 OS죠. 여기에서 지금 바로 데모를 하고 있고, 이걸 데모를 하고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Visual Studio family that I could somehow run. And now there is. 자, 이걸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뜨게끔 지금 단축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죠. 맥에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니까 바로 박수를 칩니다. 이게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개발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맥과 윈도우와 그리고 리눅스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코딩을 짤 수 있는 에디터와 그리고 소스를 저장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보통 소스 관리라고 하지 않고 평탄 관리라고 하죠. 그런 기능들, 그리고 이걸 실행할 때 디버깅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한꺼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라는 거죠. 그리고 맥에서도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걸 보여드리려고 맥을 여기 가지고 왔어요. MS 행사에. 홍대에서도 드디어 맥을 끄집어 내놨는데 PR 담당자가 눈치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떴기 때문에 빨리 보여드리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여기 와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죠? 자, 이건 우분투입니다. 리눅스죠. 리눅스에서 바로 이렇게 실행되고. 자, 방금 뭐 보셨습니까? 방금 펭귄이 지나갔죠. 그래서 코드 안에다가 일부러 펭귄을 집어넣어서 우리 리눅스에서 실행하고 있어요 라는 걸 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행사 전체를 보면 이런 식의 개발자들만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밑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So now I'm in my application and this It does it all.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제품이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에디터, 그리고 인텔리센스, 디버깅 킷,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디터, 그리고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소스를 개발하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문제점을 찾아내는 디버깅 기능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도시, 그리고 리눅스 윈도우가 지원이 됩니다.